임플란트 고민 중이신 분들 이 영상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면 안 되는 경우 나중에 돈 몸 다 버리는 선택,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기준 전부 알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도 하겠다면 그땐 해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플란트가 제일 확실하다. 한번 하면 평생 쓴다. 틀니보다 무조건 낫다. 이거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임플란트는 누구에게나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조건 맞는 사람에게만 좋은 선택이에요. 조건 안 맞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 중에 70대 초반에 임플란트 3개 하신 분 계셨어요. 근데 치실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떨려서요. 결국 2년 만에 염증 생겨서 임플란트 하나 빼셨어요. 처음부터 부분 틀니 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반대로 80대인데도 임플란트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치실 쓰시고 6개월마다 검진 받으러 오세요. 이분은 조건이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임플란트 하기 전에 꼭 따져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내 잇몸과 뼈 상태 확인하세요. 잇몸이 자주 붓나요? 피가 잘 나나요? 치주염 오래 있었나요? 이런 경우 임플란트에도 염증으로 실패 확률이 높아요.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 심어도 지탱을 못해요. 마치 무른 땅에 기둥 박는 거랑 똑같거든요. 기둥은 튼튼한데 땅이 무르면 기둥이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뼈 상태도 중요해요. 뼈가 부족하면 뼈 이식부터 해야 하는데 뼈 이식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요. 뼈 이식 후에 몇 달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어야 하거든요. 치주염 있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치주염은 잇몸뼈를 녹이는 병이에요. 임플란트는 뼈에 박는 건데 그 뼈가 계속 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플란트도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치주염 있으면 치주염 치료부터 하고 나서 임플란트 해야 해요. 치주염 치료 안 하고 바로 임플란트 하면 몇 년 못 가요. 두 번째, 나이보다 중요한 건 생활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나이 많아서 임플란트 안 되나요?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관리 능력이에요. 혼자 양치 가능하신가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 관리 꾸준히 가능하신가요? 정기검진 갈 수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85세인데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본인 일 다 혼자 하시는 분 계세요. 이분은 임플란트 해도 괜찮아요. 반대로 65세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분은 임플란트 관리가 어려워요. 임플란트는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매일 치실 쓰고 치간 칫솔로 사이사이 닦고 6개월마다 검진 받아야 해요. 이게 안 되면 나이 상관없이 실패해요. 특히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까먹으시거든요. 오늘 치실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시고 검진 날짜도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임플란트 금방 망가져요. 세 번째, 약 복용 상태 체크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약 드시나요? 혈액 희석제 드시나요? 당뇨약 드시나요? 이런 약들이 임플란트 성공률에 직접 영향을 줘요.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이 있어요. 이 약 오래 드시면 턱뼈 괴사 위험이 있어요.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턱뼈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뼈가 회복이 안 되고 썩어 들어갈 수 있어요. 혈액 희석제도 문제예요. 수술할 때 피가 안 멈춰요. 물론 약을 잠깐 끊고 수술할 수도 있는데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어서 약 먹는 거잖아요. 함부로 끊을 수도 없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있으면 상처 회복이 느려요. 임플란트 심고 나서 잇몸이 아물어야 하는데 당뇨 있으면 이게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감염될 위험도 높고요. 병원에 약 먹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어떤 약을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약 봉지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 한 개만 할 건지 여러 개 할 건지 생각하세요.
임플란트는 개수 늘어날수록 관리 난이도가 급상승해요. 한두 개면 관리 가능해요. 근데 여러 개면 실패 확률이 올라가요. 한 개만 있으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관리하면 돼요. 치실 한 번만 더 쓰면 되고 치간 칫솔도 그 부분만 신경 쓰면 되죠. 근데 임플란트가 5개, 6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각 다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양치만 해도 평소보다 2~3배 오래 걸려요. 귀찮아지죠. 귀찮으니까 대충 하게 되고 대충 하니까 염증 생기고 염증 생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문제예요. 임플란트 한 개에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여러 개 하면 1000만 원 넘어가요. 그 돈으로 부분 틀니 하면 훨씬 저렴하고 관리도 쉬워요. 무조건 다 임플란트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는 임플란트, 일부는 틀니 이렇게 혼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5번째, 정말 임플란트가 최선인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브릿지가 나을 수도 있고 부분 틀니가 나을 수도 있고 혼합치료가 나을 수도 있어요. 덜 힘들고 오래 버티는 선택이 임플란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브릿지는 뭐냐면요. 양옆 치아를 깎아서 다리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임플란트처럼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양옆 이빨 조금 깎고 씌우면 돼요. 관리도 임플란트보다 쉬워요. 물론 건강한 이빨을 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양옆 치아도 어차피 떼우거나 씌워야 할 상태면 브릿지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부분 틀니도 생각해 볼 만해요. 요즘 틀니 기술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아요. 빼고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관리는 훨씬 쉬워요. 빼서 깨끗이 닦으면 되거든요. 특히 여러 개 빠진 경우 전부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틀니 쓰는 게 경제적으로나 관리 면에서나 나을 수 있어요. 혼합 치료도 있어요. 앞니는 임플란트, 어금니는 틀니 이런 식으로요. 앞니는 보이니까 임플란트로 하고 어금니는 보이지도 않고 힘도 많이 받으니까 틀니로 하는 거죠. 자, 이제 임플란트 했다가 후회하는 대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비싸게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망한 경우예요. 치실 귀찮아서 안 하고 치과 자주 못 가고 그러다가 염증 생겨서 재수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임플란트 3개 하는데 500만 원 넘게 썼는데 2년 만에 하나 빼고 다시 했어요. 관리 안 해서요. 임플란트 할 때는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죠. 근데 몇 달 지나면 귀찮아져요. 치실 쓰는 게 번거롭고 치간 칫솔 쓰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몇 번은 잘 가요. 근데 점점 귀찮아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게 돼요. 그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사례, 딱딱한 음식 계속 먹어서 망한 경우예요. 내 이빨보다 튼튼하대서 임플란트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뭐든지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징어도 씹고 견과류도 마구 씹고 심지어 얼음도 씹고 그러다가 임플란트 부러지거나 금 가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충격에 약해요. 자연 치아처럼 쿠션이 없거든요. 딱딱한 걸 씹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임플란트와 뼈에 전달돼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하면 미세하게 금이 가요. 어떤 분은 호두 까먹다가 임플란트 부러졌어요. 200만 원짜리 이빨이 호두 하나 때문에 부러진 거예요. 다시 하려면 또 200만 원 들고요. 세 번째 사례, 아프면 가면 되지 하다가 늦은 경우예요. 임플란트는 아프면 이미 늦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없어서 문제 생겨도 모르거든요.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는데도 안 아파요. 그러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어요. 뼈가 반 이상 녹아 있으면 그 임플란트는 빼야 해요. 다시 하려면 뼈 이식부터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증상 없어도 6개월마다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해요. 엑스레이로 보면 뼈 상태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임플란트 해도 괜찮은 사람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해당되면 임플란트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루 1번 이상 꼼꼼한 구강관리 가능하신가요? 6개월마다 치과 방문 가능하신가요?
딱딱한 음식 줄일 수 있으신가요? 양쪽으로 씹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임플란트 적합해요. 4개 다 해당되면 더 좋고요. 구강관리 꼼꼼히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매일 치실 쓰고 치간칫솔 쓰고 양치도 꼼꼼히 하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해요. 원래 양치 대충 하시던 분이 임플란트 했다고 갑자기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정기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치과 잘 안 가시던 분이 임플란트 했다고 갑자기 6개월마다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원래 정기검진 잘 받으시던 분들이 임플란트 해도 성공률이 높아요. 딱딱한 음식 줄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오징어나 견과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 드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하면 힘들어요. 참아야 하는데 참기 어려워요. 양쪽으로 씹는 습관도 중요해요. 한쪽으로만 씹으면 그쪽 임플란트만 망가져요. 원래 양쪽 다 쓰시던 분들이 임플란트 해도 잘 쓰세요. 자, 이제 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물어볼 질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첫 번째 질문, 내 잇몸 상태에서 성공률은 몇 %인가요? 병원에서 보통 임플란트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평균이에요. 내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내 잇몸 상태, 뼈 상태,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지거든요. 잇몸이 안 좋으면 성공률이 7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당뇨 있으면 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내 경우에는 어떤지 정확히 물어보셔야 해요. 만약 의사가 그냥 대부분 성공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제 나이에 제 잇몸 상태에서 제가 먹는 약 고려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두 번째 질문, 뼈 이식 꼭 필요한가요? 뼈 이식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CT 찍어서 뼈 상태 확인하고 정말 뼈가 부족한지 확인해야 해요. 뼈가 조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 임플란트 쓰면 뼈 이식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뼈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뼈 이식 후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물어보세요. 세 번째 질문, 관리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거 꼭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그냥 염증 생긴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치실 안 쓰면 2년 내에 염증 생길 확률이 몇 %인지, 정기검진 안 받으면 5년 내에 재수술할 확률이 몇 %인지 이런 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관리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몇 년마다 교체 가능성 있나요? 임플란트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가요. 잘 관리하면 20년 이상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 그러니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해요. 언제쯤 교체해야 할 수도 있는지, 교체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거 중요해요. 50대에 임플란트 하면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30년이잖아요. 중간에 한두 번은 교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비용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질문, 이 경우 임플란트 말고 대안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임플란트 권하죠. 그게 비용도 높고 수익도 좋으니까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브릿지는 어떤지, 부분 틀니는 어떤지,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비용 차이도 물어보세요. 만약 의사가 무조건 임플란트만 고집하면 조금 의심해 보세요. 왜 다른 방법은 안 되는지, 왜 임플란트가 유일한 선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이 질문들에 얼버무리는 병원은 다시 생각하세요. 좋은 병원은 이런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줘요. 오히려 환자가 잘 알고 선택하기를 바라거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임플란트는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조건 확인하시고 5가지 질문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임플란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조건 안 맞는 사람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잇몸 상태, 생활 능력, 약 복용 상태, 관리 능력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그냥 남들 다 한다고 의사가 권한다고 이런 이유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임플란트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하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해요. 매일매일 치실 쓰고 치간 칫솔 쓰고 정기검진 받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걸 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없으면 다른 방법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 돈도 아끼고 몸도 아끼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고민 중이시면 댓글에 1번 이미 했으면 2번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면 3번 숫자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임플란트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은 후회 없는 선택하고 싶은 분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